오늘 제 13강의 주제는 제가 목사님에 대한 사연 이렇게 정했는데 실제로 목사님 된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왜 그런가 그 사연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입주해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층에 8가구가 살고 있는 14층짜리 건물입니다. 뒷복도식 구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뿐입니다. 1, 2층은 보통 이용을 잘 안 하니까 12개층에 96가구가 매일 한 대뿐인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셈이지요. 한 가구에 평균 3식구가 산다고 가정을 해볼 때 약 300여 명의 인원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불규칙하게 엇갈리면서 만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내가 먼저 인사하면 모두가 이웃사촌 요런 표와 함께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서서 인사하는 요런 실루엣이 있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건물의 이웃으로 살면서 얼마나 서로 인사 안 하고 지냈으면은 억지로라도 인사하라는 이런 포스터까지 붙여놨을까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맞추면서 무슨 예의가 생기겠습니까? 해외여행을 가보면 같은 호텔에 묵었던 세계 각국의 투숙객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눈인사, 목례를 하거나 고개를 약간 움직이거나 미소를 짓거나 굿모닝 이런 짧은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곳에서도 눈을 맞추지 않거나 인사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나라 사람으로 취급당합니다. 몇 년 전에 사이판에 갔을 때 새벽 산책을 나갔는데 하얀 제복을 멋지게 입은 경비팀장이 있길래 제가 굿모닝 캡틴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딱 부동자를 서서 땡큐 써 최고의 존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에 나가면 여행지에서 외국인들에게 밝고 상냥한 표정으로 인사 잘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말 쓰는 한국 사람끼리 딱 마주치면 그만 어색한 표정이 되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근엄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소위 이중인격자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끼리 무슨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개방성이 부족한 민족입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유독 무관심이나 무시를 해야 그것이 오히려 유익한 가치관이다. 이렇게 여기는 잘못된 사회적 풍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싶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까닭없이 웃어주면 허파에 바람 든 사람, 팔푼이 이렇게 치부하거나 실없는 사람으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왜 웃냐? 시비를 거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봉변당하거나 인격이 깎이거나 무한당하는 일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동 양식을 관찰해 봤는데 여자들은 그런대로 개방적입니다. 몇 번 마주치고 안면이 좀 익으면 자연스럽게 말을 붙입니다. 강아지 참 예쁘네요. 털 관리 미용은 집에서 하시나요? 란다든지 아이고 애기 귀엽네. 몇 살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이면 상대방이 대답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갑니다. 다음번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몇 호 사세요? 시장 보러 같이 가실래요? 뭐 이렇게 교제의 폭이 점점점 넓혀지는 것을 봅니다. 특히 저희 집사람이 사람 사귀는 달란트를 타고난 듯 합니다. 여간 무뚝뚝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재주가 있거든요. 특히 할머니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은데 잘 도와주기도 하고 애교스럽게 말도 잘 갖다 붙이는 편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남자들이 오히려 요 밴댕이 속입니다. 몇 번 마주쳤기 때문에 안면이 있고 자연스럽게 몇 호에 사는 사람인지 다 알면서도 절대로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둘이 타고 있으면 잠시 함께 있는 그 동안이 몹시 길게 느껴질 만큼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서로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태연한 척합니다. 서로 등 돌리고 서서 양쪽에 대형 거울이 붙어 있잖아요. 그 거울을 통해서 상대방 행동을 곁눈질하면서 또 슬금슬금 살핍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싶지만 상대방 반응이 좋지 않을 때 괜히 무안당할까 싶어 망설이는 게지요. 그리고 알량한 자존심도 한몫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나 나이로 보나 재산 정도로 보나 내가 꿀릴 것이 별로 없는데 먼저 헤어 꼬부리고 고개 숙여봤자 나만 손해야. 이런 얄팍한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이러면서 여자들을 향해서 속 좁은 부류다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우리 아파트에 사는 남자들은 저와는 인사를 잘하고 대화도 잘 나누며 지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깨고 다가갔기 때문이죠. 아유, 봄이 갔더니 벌써 더워지네요. 이제 봄이 없어지는가 봅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붙이든지, 지난 겨울 꽤나 추웠지요. 한강에 오랜만에 다 얼어붙었거든요. 이렇게 먼저 물꼬를 트면 대부분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반응해 옵니다. 사실은 자기도 말을 하고 싶었는데 먼저 꺼내기가 쑥스럽던 게지요. 한번 말문이 터지면 내려야 하는 것도 잊을 만큼 대화가 이어집니다. 다음번 만날 때는 그분들이 먼저 아는 척하면 인사하는데 그 표정이 참 볼만합니다. 마치 묵은 체정이 쑥 내려간 것처럼 밝고 후련한 모습입니다. 또 제가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을 좀 거들어서 도와준다든지 먼저 내리시라고 양보하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버튼을 좀 잡아준다든지 이러면 모두 고맙다는 인사를 다 합니다. 한 번은 일행 중에 제가 먼저 내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까지 한 3, 4초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자기들끼리 하는 대화가 슬쩍 들렸습니다. 저분 뭐 하는 사람이래? 무슨 대학 교수님이래? 아니야, 목사님이야. 물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추측성 대화였죠. 먼저 인사하고 미소 지은 것 때문에 제가 목사님으로 승격됐으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부끄럽습니다만 사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10년 전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저와 같은 층에 1호집, 2호집, 제가 5호집 요 세 아저씨가 겨울 내내 함께 눈을 치우면서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1호집 가족은 여의도로 이사 간 후에 그 집 부인이 그해 가을에 찰 옥수수를 크다란 자루에 하나 붙여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옥수수 좋아한다는 걸 알거든요. 2호집 아저씨는 저 양평에 세컨하우스가 있는데 그 텃밭에서 가꾼 채소, 여름 과일, 바구니에 가득 담아 가져오곤 할 정도로 아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이제 3호집 우리 옆집에 변호사 할아버지, 7호집에 똑똑이네 다 이사 가버렸습니다. 6호집 경찰서장 출신 어르신마저 남았는데 매일 테니스를 즐기면서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지난 겨울에도 폭설이 자주 내렸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경비 아저씨들만 눈 치우느라고 밤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뒤쪽 계단 또 뒷길을 맡아서 썰어주는 그 정도가 유일한 주민 도움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경비 아저씨들이 감격을 했는지 저에게 각별히 다정하게 인사를 잘 건넵니다. 저 역시 지나칠 때마다 수고한다는 격려를 매번 빠뜨리지 않습니다. 복도 청소 담당 아주머니하고도 친절하게 인사하며 잘 지내기 때문에 모두 저를 부러워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행복의 척도를 좋은 인간관계, 감사하는 삶, 여기에 맞추어서 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철학을 뒷받침하듯이 마침 그 여동에 사시는 어느 동지께서 인생 여정을 기차 여행에 비유한 글을 보내주셨기에 동지 여러분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인생 여정은 기차 여행입니다. 역이 있고 경로가 바뀌고 가끔 사고도 발생합니다.
우리도 태어나면서 곧바로 이 기차를 타게 되었는데 차표를 끊어주신 분은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서 항상 함께 기차를 타고 끝까지 여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를 남겨둔 채 어느 역에서 내려버립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승객들이 기차에 오르는데 이들 중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그 외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 하차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히 공허한 마음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어느 역 언제 내렸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이 기차 여행은 기쁨과 슬픔, 만남과 기대, 환상과 작별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여행은 동행하는 승객들을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행이 편안하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 멋진 여행의 미스터리는 나도 언제 어느 역에서 내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차에 타고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이견이 있으면 조정하고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고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차에서 내린 후에 계속 여행할 그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